통신사 KT를 이용하고 새벽 시간대에 소액결제 피해를 당하고 그리고 이들의 공통점이 또 있으니 모두 비슷한 곳에 살고 있다? 지난 8월 말부터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시 금천구 일대에서 소액결제 피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KT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무단 소액결제 피해 신고가 잇따른 건데요. 이용자들은 10분 남짓 동안 많게는 100만 원 가까운 금액이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피해 건수는 278건, 피해액은 1억 7천만 원에 달합니다. KT는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조사한 결과 정상 KT 기지국이 아니라 정체를 알 수 없는 기지국 두 곳의 신호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기지국 신호를 받은 이용자 4명 중 1명꼴인 5천여 명의 유심에서 가입자 식별정보 IMSI가 유출됐다는 겁니다. 불법 기지국을 활용한 사기 사건이라 특정 지역 내에서 피해자가 속출했던 건데요. 유령 기지국이라 불리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 아직 우리나라에선 피해 집계가 없던 터라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 도대체 이 가짜 기지국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소액결제까지 할 수 있던 걸까요? 이동통신 기지국처럼 이제 가장해서 주변의 어떤 스마트폰의 무선 전파를 자기 쪽으로 유인해가지고 연결하는 인증 정보라든가 대화 내용, 그 문자 메시지 이런 부분을 이제 가로채는 그런 기지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쉽고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무선 단말기나 휴대전화는 주변에서 송출되는 기지국의 신호색이나 우선순위 등에 따라 자동으로 접속할 기지국을 선택해 연결하는데요. 유령 기지국의 장비가 진짜 기지국보다 더 강하거나 유리한 방식으로 신호를 주면 휴대폰은 가짜 기지국에 우선 연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휴대전화와 통신사 사이에 끼어들어 휴대폰이 유령 기지국을 진짜 기지국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휴대폰에서 발신하는 전파를 잡아들인 다음에 이 단말기가 만약 그 자기네 가짜 기지국 쪽이랑 접속이 됐다 그러면 IMSI, 그래서 가입자 식별 정보, 그 IMEI 가입자의 어떤 기기 정보 이런 부분을 수집하고 난 다음에 SMS라든가 중간에 어떤 뭐 인증 문자 이런 부분을 가로칠 수가 있거든요. 또 KT는 이번에 가짜 기지국과 단말기가 쉽게 연결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KT가 실제로 사용하는 초소형 기지국을 아예 통째로 빼돌려서 해킹 장비로 개조했거나 KT 장비의 특정 부품만 훔쳐가 다른 시스템에 붙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유령 기지국에 쓰이는 핵심 시설 장비가 펨토셀인데요. 보통 음영지역 등 통신 전파가 잘 터지지 않는 곳에 설치해 인터넷 처리 속도와 통화 품질 등을 향상시키는 장비인데 이번 사건에선 해커가 이를 교묘하게 악용한 것 같다는 겁니다. 원래는 전판 다 암호화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게끔 돼 있거든요. 가짜 기지국 안에 펜토셀이라고 장비 속에 들어가게 되면 암호화가 다 풀려버립니다. 펨토셀을 이용한 유령 기지국에 휴대폰이 잡히면 원래 쓰던 안전한 통신망 대신 보안이 허술한 통신망으로 억지로 바꿔버리는데요. 그러면 암호화가 약해지거나 아예 없는 상태가 돼서 공격자가 문자나 통신 내용을 몰래 엿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점, 피해자들 대부분이 소액결제를 통한 피해를 입었다는 건데요. 가짜 기지국으로 연결되며 자연스레 다운그레이드된 것과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소액결제는 ARS라든가 문자로 주고받기 때문에 그 해당하는 데이터가 암호화되지 않고 결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중간에 그 사람인 것처럼 해서 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소액결제만을 위해서 그 해커가 노리고 그렇게 한 겁니다. 휴대폰 소액결제는 보통 본인 명의의 번호와 휴대폰 인증으로 진행되는데 IMSI나 심 관련 정보가 있으면 이를 활용해 네트워크 인증 우회를 시도할 수 있어서요. 이렇게 되면 피해자 폰으로 가야 할 본인 인증 SMS가 공격자 쪽으로 새어나가거나 아예 가짜로 인증을 통과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입자 식별 정보를 빼낸 뒤 보안이 가장 취약한 SMS 인증 기반의 소액결제를 노려 돈을 빼간 거죠. SMS 인증 체계가 보안이 취약한 만큼 앞으로는 이런 사태를 대비해 SMS 보안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고 하고요. 단말기와 기지국이 연결될 때 인가받은 기지국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팬텀셀 장비를 보내서 조작을 했을 때 망 자체에서 신뢰되어 있지 않은 기지국인 경우에 그거를 확인해서 접속을 끊어버리는 그런 기술들이 있을 텐데 그 해당하는 기술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도입이 되면은 전국망에 지금 다 그 기술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안정성을 검증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당장은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지만 유령 기지국은 어디든 만들 수 있잖아요.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우선 통신사에 소액결제 원천 차단을 신청하는 게 중요합니다. 원천 차단할 경우 해킹으로 한도가 임의로 풀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거든요. 또 인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SMS보다는 OTP 혹은 어플을 활용한 인증을 통해 인증 체계를 다중화할 필요도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에서 카카오톡이 자동 로그아웃됐다는 신고 접수도 많았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카카오톡 설정에 들어가 인증을 2단계로 높이고 국가별 로그인 제한도 설정해 두는 게 좋다고 합니다. SKT 해킹 사태가 벌어진 지 반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 이번엔 KT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왜 늘 사고 수습이나 피해 예방은 이용자의 몫이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앞서 말씀드린 대처 방법 다시 한번 잘 확인하셔서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겠습니다.